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는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철회하라. 공수처는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철회하라. 대통령 변호인단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접견 제한,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공수처는 어제 19일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구속영장에서 다수의 물적 증거와 진술 등이 모두 확보되어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시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 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모순되고 편향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더욱이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7년 9월 15일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 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택연금에 준하는 외부와의 소통 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업무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비공식 보고는 받아도 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었음을 밝혔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서면 자료를 전달하며 북한 정세 등 안보 자료 역시 일일 자료로 올렸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에도 한광욱 비서실장은 국정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는 선에서 최소한의 비공식 보고를 이어갔다. 대통령 지위가 갖는 특수성과 원활한 국정 운영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였던 것이다. 대통령 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되어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한다는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고, 아울러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철회하기 바란다. 그렇습니다. 도대체가 이 지금 오히려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도 이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일일 보고 형식으로. 왜냐하면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으니까. 직무가 정지됐다 해가지고서 보고를 안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족까지 접견을 제한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고를 하려면 그 관계부처 장관이라든가 내지는 관계자야 되는데, 그럼 다 변호인단한테 얘기해가지고 변호인단이 대신 보고를 해줍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공수처는 누구의 지령을 받고 대통령한테 이런 악행까지 서슴지 않는 것인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분하고 정말 원통하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시진핑의 지시를 받나? 심지어 이런 댓글도 있고요. 또 공수처 해체해라. 해도 해도 너무한다. 공수처는 각성하라. 공수처 해체가 답이다. 오동훈은 구속이 마땅하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역풍이 불고 있다. 국민 모두가 뭉치면 좋은 날 반드시 올 거다. 모두 힘내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즉각 처리하라. 자, 공수처와 사법부는 각성하고 공수처는 해체하라. 자, 정말로 이 공수처가 이런 악행까지 서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뒤에 어떤 그 배경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번 기회에 말이죠, 공수처는 해체하는 쪽으로 분명히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힘 쪽에서도 말이죠, 공수처를 해체한다는 걸 당론으로 정하고 밀어붙이십시오. 물론 지금 쪽수가 부족해가지고서 공수처를 해체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밀어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하란 말이에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걸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힘이 생겼을 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드맵을 만들어 놓고 계획서를 짜고 지도를 만들란 말이에요. 지도를, 일종의 로드맵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만들란 말이에요. 공수처를 해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공수처를 해체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고, 공수처에 지금까지 해온 어떤 폐악은 무엇이고, 이 국민께 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을 형성하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소수인데 어차피 못하잖아요. 다수가 됐을 때를 준비해야죠.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국민들이 원한다면, 저 민주당도 말이죠, 지들이 다수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공수처 해체를 다 원한다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반기를 들다가는 지들이 소수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무도한 짓거리를 다 알려야 되고, 이것이 지금 성명을 잘 얘기를 했는데, 발표를 했는데 변호인단이
이거는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보아서도 맞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 어떤 면에서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다. 이거는 오로지 윤 대통령에 대한 보복. 근데 공수처가 왜 보복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왜 보복을 하나? 공수처는 삼류 사류라고 얘기를 해서 보복을 하려나? 뭐 그걸 잘 모르겠어. 아니면 이 오동훈이가 평상시에 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닌가? 그럼 그 원한이 뭔가? 뭐 돈 빌리고 안 갚았을 리는 없고 제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생각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동훈이가 한동훈하고 연결돼 있다는 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강력하게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명순 변호사하고 둘이 이제 남았는데 윤통은 이 변호사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이가 강력하게 추천을 해가지고서 오동훈 쪽으로 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누구의 입김이 뭐 작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볼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동훈이가 용산으로 가가지고서 오동훈이는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으면서 또 이제 대통령이 이 지금 오동훈 마누라한테 꽃다발도 주고 이런 게 했는데 지금 오동훈이 이렇게 뒤에다가 칼을 꽂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뭔가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상하다는 게 뭐냐면 뒷배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뒷배가 있다는 거야 누군가가. 그 뒷배는 그럼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진 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 멋대로 하고 말이죠. 막 강력한 힘을 가진 자는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쪽에 줄 섰다고 봐야 되고 벌써부터 이 공수처는 원래가 문재인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만들자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재인 쪽, 이재명 쪽에 뭔가 이 공수처하고 라인이 연결돼 있다 이미. 그러니까 공수처는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이미 벌써부터 민주당 쪽에 줄선 기관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변호인단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가족도 못 만나게 하는 거, 이거 문제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어떤 보고는 받았는데 그 보고를 받는 이유가 복귀하면 바로 또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고 이게 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텀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야말로 최고 의사를 결정해야 되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어떤 그런 결정을 순간순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그런데 가족도 못 만나게 하고 그리고 타인을 못 만나게 하고 변호인만 만나라. 그러면 뭔가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한테 라든지 누구한테 이렇게 좀 보고를 받고 싶어도 전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완전히 그냥 그 골방에 가둬 놓고서 대통령을 깜깜이로 만들어 놓으면 그럼 누구 죽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변호인단이 지금 이번에 접견 제한 조치 이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성토를 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을 또 지금 그 모욕을 주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뭐 또 이런저런 짓을거리를 하고 있는데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공수처 오동훈 저자가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국민들에게 돌팔매를 맞았다는 것이 기록되게 될 겁니다. 렛츠고 파이팅!